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된 음경의 강직도를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발기다 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단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단단함이 사정이 될 때까지 원만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성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태를 건강한 발기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초기에 발기가 됐을 때 그 단단함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발기가 충분하게 단단하지 않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발기 상태는요, 요거는 결국은 음경에 있는 말초 동맥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경에 있는 말단에 있는 동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저 단단함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 음경 말초 동맥의 확장은 보통 4배에서 11배 정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혈관 확장 정도가 클수록 많은 양의 혈액이 차들어갈 수 있고, 그럴수록 단단하고 또 음경의 온도도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음경으로 차들어가는 혈액량이 적을수록 음경은 단단하지 않고 무르게 될 것이고, 또 음경의 온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음경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느냐가 바로 발기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혈관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냐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를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뇌신경에서 음경 혈관에다가 혈관을 확장하라 라고 하는 뭔가의 신호를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신경 활성이 원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신경학적인 활성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런 신경학적 신호는 결국은 음경 동맥의 혈관에 작용을 할 겁니다. 특히 혈관의 내벽에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혈관 내벽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 벽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물질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은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물질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확장 물질이고요. 그 혈관 확장 물질을 활성을 시키는 전구 물질로서 작동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혈관 확장의 전구 물질이 충분히 나와줘야만 혈관 확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학적 문제는 이 혈관의 내벽이 얼마큼 건강하냐, 그래서 산화질소 유발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발기, 그 다음에 단단함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뇌에서 신호가 충분히 잘 나와야 됩니다. 이 뇌에서 신호가 충분히 잘 나오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받아서 혈관이 확장될 때 그 확장에 관여하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혈관 내벽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혈관 내벽이 건강해야만 이 충분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경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요인은 뇌하고 결국은 혈관의 문제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발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기가 되긴 하는데 영 단단하지가 않아요. 삽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음경은 단단하지도 않고 또 차갑기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발기부전이라고 하죠. 이런 단단함이 형성이 안 되는 발기부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출발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뇌하고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는 이 단단함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제 뇌신경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뇌신경학적 요인은 결국은 이제 성신경이 많이 필요해지거나 쇠약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등이 균형이 좀 무너져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성신경이 피로하거나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사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이 아주 불량할 때, 그 다음에 이 뇌의 영양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경우, 그러니까 영양 불량 상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경우가 이 과도한 사정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 정액에 대한 소모뿐만 아니라 그 정액을 바깥으로 사출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다양한 수준의 호르몬과 신경물질이 관여하게 되고 또 소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소모한 신경물질이나 또 호르몬들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충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20살의 경우, 20대의 경우라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30대가 되면 4일에서 5일 정도, 40대가 되면 5일에서 6일, 50대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고, 60대가 되면 약 열흘, 또 70대가 되면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개인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3일이나 4일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매일 사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이러한 그 과도한 사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뭐 6개월 또는 그 이상 수년,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의 수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소모가, 과도한 소모가 지속되면 성신경이 계속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면 성신경이 쇠약해져서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사정의 지속적인 누적이 성신경의 피로를 유발하면서 적절한 신호 형성이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불량입니다.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신경이 많이 피로해지죠. 전체적으로 수면량이 적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데 4시간이라든지 너무 적은 양의 수면이 주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낮밤이 바뀌거나, 또는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고 자주 깨고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깨면 충분하게 잘 못 자니까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이런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또 이렇게 성신경까지 피로해지고 쇠약해지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뇌는 또 성신경은 이렇게 우리가 사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의 소모가 일어나고, 그 소모된 신경물질이 재생산이 돼야 돼요. 그 재생산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영양물질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영양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섭취가 안 될 경우. 보통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면 양질의 지방하고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탄수화물,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중심으로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단 거, 군것질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하고 단백질을 섭취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모는 있고, 그 소모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의 재생산에 필요한 이런 기초 영양소의 유입이 없다 보니 이제 과부족 상태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불량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살이 찌는 경우, 비만. 남성들이 살이 찌게 되면 이제 피부 밑이나 피하 지방이나 또는 복부 쪽에 체지방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 이런 지방량이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량이 됩니다.
우리 남성한테도 많이는 아니지만 0.5% 정도, 200분의 1 정도 양의 여성 호르몬을 갖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고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 여성 호르몬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남성 호르몬이 활성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나온다든지 또 살이 자꾸 오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량이 늘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급격히 찌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보통 20대 초반의 체중이 가장 건강한 체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가장 건강한 체중인데, 그 체중에서 20% 이상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 같은 대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내가 20대 때 70kg였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살이 쪄도 70kg의 20%가 14kg죠. 그러니까 84kg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호르몬성 변화도 상당 부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체중을 좀 줄여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학적 요인 때문에 신호가 안 가서 혈관 확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신호는 충분한데 그 신호를 받는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음경 동맥의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이게 있어야만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혈관 확장 물질을 활성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이클릭 GMP가 혈관에 관여해야만 확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산화질소입니다. 그리고 산화질소가 유발되는 곳이 혈관 내벽이에요. 내피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혈관의 내피세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혈관은 이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내적으로는 이 상피세포의 손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가 자잘하게 나면 산화질소 유발이 아무래도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냐면 당뇨, 그 다음에 음주, 담배를 피는 경우입니다. 자, 당뇨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거립니다. 그리고 끈적거리는 혈액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혈관벽을 자잘하게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만성적인 염증, 또 상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뇨 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발기 문제까지 발생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그 당뇨를 판정을 받은 다음에 관리를 병원에서 약을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HbA1c라고 해서 당화 혈소 수치도 여전히 6.5% 이상으로 높게 있고, 또 공복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의 당뇨가 통상 한 10년, 15년 이상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때 주로 이렇게 만성적인 혈관벽의 손상이 지속되면서 이 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뇨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발기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조금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뇨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손상들이 또 음주나 담배 같은 경우에도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손상성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면 혈관에 변형이 옵니다. 어떤 변형이 오냐면, 자, 우리가 상처가
아물었다가 또 다시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상처가 났다가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상처가 난 데다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졌다가 앉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 그 부위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벽도 이런 손상성 변화가 지속되면 딱딱해집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화라고 합니다. 동맥이 딱딱해진다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하죠. 자, 혈관벽의 손상이 장기화되면 동맥경화로 이행이 됩니다. 손상성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행이 될 때는 혈관벽에 변형이 오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당연히 산화질소 유발이 잘 안 되죠. 뻣뻣하고 딱딱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혈관 내부에 혈액 조성 상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을 흐르는 혈액들이 걸쭉하거나 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그 걸쭉한 이물질들이 혈관 내벽에 늘러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 내부에서 산화질소의 유발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고중성지방, 고혈당. 보통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시면 공복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때 중성지방이 반드시 나와요. 그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나오는데, 이 중성지방이 보통 150이 넘으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가 되거나 혈당, 우리 공복시 혈당은 100 이하로 내려와야 정상인데 보통 이제 126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보죠. 이 정도 높은 수준으로 중성지방이 존재하거나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혈액이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거려져요. 자, 이 걸쭉거리고 끈적거리는 혈액들이 존재하면 혈관벽에서 산화질소의 유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좀 드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외적인 요인인데,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혈관이 확장이 되려고 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성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부풀어지려고 하는 때 외부에서 이렇게 눌림을 당해가지고 제한을 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요 음경으로 이동하는 이 음경 동맥이 그 앞쪽으로 전립선이 있어요. 그 전립선이 커지거나 좀 부어버리면 이 음경의 동맥을 압박을 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외적인 요건으로는 전립선에 염증이나 또는 그 비대로 인해서 전립선의 용적이 크게 커지는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음경 동맥이 골반저 근육이라고는 이런 그 골반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근육층을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 골반저 근육이 긴장을 하고 수축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 내려가는 혈관을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음경 근육이 골반저 근육에 의해서 골반저 근육의 긴장성 수축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수축이 되면서 이 혈관이 확장하려고 할 때 얘가 꽉 조여내면서 혈관이 확장되는 걸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이 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내적인 혈관 내벽의 손상성 변화와 변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기가 문제가 생겼다, 단단함이 충분하지 않고 음경이 힘이 없고 차갑고 이러면 보통은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생각을 안 하고 병원 등을 가셔서 그냥 비아그라 같은, 시알리스 같은 이런 인위적으로 혈관의 확장을 강제하는 약물을 써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이런 변화는요, 반드시 이런 선제적인 인과관계를 안고 있습니다. 원인 등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 등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대증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뇌하고 혈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내가 제한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의 방향을 잘 모색하시고 노력하셔서 약물 없이도 자발적으로 예전에 내 건강했던 단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자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도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가 단단함이 충분하지 않거나 음경이 찾아가지고 원만한 관계가 어려울 때는 근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살펴서 치료를 하면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치료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이런 대증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어떤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